네, 개장 상황 보고 오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세구 전문가 오랜만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네, 지내셨죠? 네, 네, 오랜만에 또 저희 오프닝 벨에 또 전화 음, 연결을 또 해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동시효과 상황 또 네, 지나고 또 개장 상황이 막을 네, 열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지금 시장 상황과 그 오늘 아침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보고 상당히 시장이 그 어디로 갈지 몰라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제가 보기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쪽으로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적어도 코스피 기준으로 3,100을 넘을 때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시가 좀 길을 잃은 것 같다. 어느 쪽으로 가야 네, 될지 뭐 이렇게 네, 향방을 좀 잃은 것 같다라고. 근데 특히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다가 특히 내 포트폴리오 그렇죠.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괜히 구자 옮기고 계좌 정리하고 하다가 손실만 보고 마이너스 된 네, 것도 좀 따라가는 종목으로 좀 뒤쫓아 들어갔다가 다시 물리는 경우 생기고 이렇잖아요. 네, 진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든데 하반기 향후 네. 증시 흐름을 뭐 좀 음. 이제 변화를 좀 꿈꿔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시장을 화려하게 과거처럼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놓을 변수는 사실은 가시권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어떤 그런 이슈나 재료를 움직인다기보다는 수급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좀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장이 3,300부터 2,900까지 이게 급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한 12% 빠진 건데, 그 2,900에서 3,000까지 반등을 아주 빠르게 했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빠진 거에 따르는 자율 반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데드캣 바운스에 속하는 거죠.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반등은 빠르게 나타나지만 그 후에부터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떨어질 때마다 곳곳에 우리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데마다 매물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매물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매물벽을 서서히 이렇게 뭐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년 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잘 모르겠다. 이게 투자자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소멸될 그런 재료는 아니고, 뭐 어제 오늘 새벽 뭐 미국 시장도 보면 뭐 에너지 쪽 가격도 뭐 상승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개선 이것도 서서히 진행되는 거지 한꺼번에 진행될 수가 없고, 테이퍼링도 이제 11월에 구체화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거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허들들이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수급이 장악하고 그래서 선도주, 뭐 주도주 이런 게 형성될 수가 없고 몇 개의 그 이슈를 가진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 상황을 당분간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환매에 맞추는 그런 이제 매매를 구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예 긴 호흡으로 그냥 내년 봄까지 그냥 기다리는 그런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하도 그 시장이 좋아서 늘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시장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아마 11월 2일, 3일 열리는 FOMC에서는 테이퍼링이 좀 구체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떨까요? 외국인들 추가적으로 좀 더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까? 이미 그거는 이제 그 추가적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는 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환율이
굉장히 힘들게 움직였는데 어제부터 조금 안정감을 찾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미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찌 보면 뺄 만큼 뺐다 그런 거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에 있는 수급의 불균형 이제 다시 말해서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 말씀처럼 뭐 다음 달 초에 연준이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첫 번째 스케줄이 딱 나오는 순간 시장은 오히려 그 재료가 이제 소멸됐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떨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주도주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섹터로 보고 있는 게 뭐 원전, 메타버스나 위드 코로나, 뭐 자동차, 2차 전지, 비철금속 플랫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요새 계속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하나가 되거나 한 뭐 두 가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날 바로 매물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급이 극도로 불균형 상태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넘어야 될 게 20일 이동평균선이었는데 어저께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턴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래서 3,100까지 가면서 이런 매물벽들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실강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폭이 크진 않지만. 근데 지난번 2,900을 두 번 찍으면서 이제 저점은 확인됐지만 상방이 위험한 건데 그러면 상방을 가는 과정에서 그런 매물 소화 과정 없이 바로 시장이 튄다 그러면 바로 매물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기술적 분석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역배열에서 정배열화되는 초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정배열화되면 정배열화돼서 어느 정도 제대로 이동평균선 간의 위치가 굳혀져야 그 다음에 시장이 탄력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의 평균 매수 단가가 그 현가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야 시장에 에너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밑으로 차이가 많이 나면 팔고 싶은 물량이 많아지고 위로 차이가 나면 손절 물량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야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뭐 새로운 이슈가 시장에 들어오면 그거야 뭐 논외로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잘 아시지만 그런 것들이 가시권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 개선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전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게 바로 수소 경제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는 또 뭐 탄소 배출 관련 등등 해서 이거 전망은 굉장히 밝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뭐 밝다고 하는 걸 넘어서 이거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쓰고 있는 화석 연료도 결국은 고갈될 거고 또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좋지만 위험성이 또 있고 또 태양열, 풍력 이런 거는 사실은 제한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수소 경제는 상당히 전망이 밝은 거죠. 그래서 뭐 아시지만 대선 주자들이 토론할 때도 뭐 수소가 뭐냐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게 핫 이슈이긴 합니다. 그리고 많잖아요. 이게 우주 질량의 75%라니까 상당히 풍부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수소를 원하는 방법으로 얻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린 수소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 말고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든다는 거는 좀 넌센스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수소가 아니죠. 그린 수소죠. 이산화탄소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현재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 막대한 예산을 기업이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책적으로 정부가 이제 이거를 지원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뭐 정부도 이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도 하고 이랬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됐건 이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쉬지 않는 핫 이슈로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린 수소를 우리가 획득하는 거에 다가간다라고 느껴졌을 때 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은 이 그린 수소, 특히 수소 경제에 관련된 쪽에 신경을 계속 써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10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주도주는 당분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순환을 할 텐데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그런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뭐 긴 호흡으로 주식하고 현금 가지시고 내년 봄까지 한번 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뭐 매번 매매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일반 투자가 분들을 대상으로요. 아니면 일부 이제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이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오르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주가가 오르면 이거를 언제 팔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살까가 아니라.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언제 살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반대로 하시니까 늘 이제 자주 쓰는 말씀이 내가 사면 빠진다 이러시는데 그거는 이제 박자를 못 맞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에서는 반드시 떨어지는 날 사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 3,100을 우리가 돌파하기 전에 또 한 차례 상당한 그 물량을 소화하는 조정은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처럼 뭐 2,900까지 그렇게야 밀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한 번의 그 실랑이는 좀 버려야 된다는 걸 감안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